연합국끼리는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를 했고 반대로 전범국인 독일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 또는 억압 이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군사력 보유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일을 무력화시키려는 연합국들의 의지가 굉장히 굳건할 당시에 한 인물이 독일에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히틀러죠. 그렇죠. 인류 최악의 전범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약해진 독일을 이제 강한 독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라는 당을 앞세워서 강력한 권력을 휘둘리면서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며 잃었던 것들을 이제 되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39년 9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독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발리게 됩니다. 또 원점이야. 게다가 2차 대전은 1차 대전에 비해서도 그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참전 국가는 60여 개국, 병력의 숫자는 약 1억 명의 사상자는 약 8,5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전쟁에서 각 진영은 이제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기계전쟁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탕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놀라운 발명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전쟁 초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독일 측이었습니다. 반면에 연합군은 수세에 몰려 있었죠. 1939년 9월 폴란드를 공격한 이후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1940년 4월부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가 차례로 무너지고 5월이 되자 믿고 있었던 프랑스라는 강대국마저도 항복하기 직전 상황이 됩니다. 결국에 영국은 철저하게 고립된 채로 외로운 싸움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풍전 등화의 위기에 놓인 영국에 결정타를 날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능한 최단 시간에 영국 공군력을 제압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1940년 8월부터 영국과 나치 독일 사이에 공중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공습 때문에 런던의 버킹엄 궁전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이 파괴되면서 런던은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습에 대항하기 위해 이것을 개발하는데 몰두를 했죠. 미사일. 공중전이니까 뭐 레이더 같은 거 아닐까요? 대공 미사일. 네, 바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라는 기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파를 이용해서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활용해서 찾고자 하는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접근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1904년 이제 독일의 발명가였던 크리스티안 헬스마이어라는 과학자가 이제 박쥐들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두운 데서도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니는 걸 보고 레이더라는 개념을 처음 떠올렸다고 합니다. 참 천재다 천재야. 그러니까 이 레이더의 원리는 쉽게 얘기하면 안테나와 연결된 송신기에서 전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파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 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파를 분석을 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눈을 안 보이는 거를 레이더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악천후에서도 전파는 갑니다. 네,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긴 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레이더 기술은 특히 이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왓슨 와트라는 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레이더 장치입니다. 와, 진짜 복잡하다. 주방기기 같아요. 이런 복잡한 장치를 만든 이후에 제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은 이제 더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더 정교한 레이더 기술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1940년부터 레이더를 실전에 투입을 합니다. 전투기를 출격시킬 타이밍을 조정을 하는데 이용을 하기도 하고 독일군의 공습에 대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레이더 기술을 개발을 하다가 뜻밖의 발명품이 탄생을 하기도 합니다. 레이더를 개발하다가 1945년 여름 미국의 과학자인 퍼시 스펜서라는 분이 그 레이더 연구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마그네트론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그네트론은 그러니까 레이더에 사용되는 강력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이죠. 그런데 이제 실험실에서 이 마그네트론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었을까요? 소리의 전달 이런 건가? 이건가 보다. 마이크로폰? 마이크? 아닙니다. 그때 나왔던 파가 이제 마이크로파거든요. 아, 뭐가 녹았나 보다. 예, 스펜서가 주머니에 초콜릿을 넣고 있었는데 그게 녹아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은 안 더웠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녹았어요?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발생을 하면서 초콜릿 내부에 있는 물과 지방 분자를 진동을 시키게 되면서 열이 발생을 하게. 그래서 스펜서는 이제 혹시나 하고 이제 이번에는 옥수수를 가지고 왔는데 팝콘이 됐어. 여기서 터졌겠는데? 팝콘이 됐어. 팝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여기 터졌겠는데 주머니에서.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1947년 이것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바로 전자레인지. 와, 그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신났을까. 그러니까. 야, 이거 나 나 떼부자. 나 떼부자야, 떼부자야. 야,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 지금은 맞아요.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초기의 전자레인지는 무게가 340kg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크기도 크고 당연히 초창기니까 가격도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호텔에서나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던 중에 1967년 이제 크기가 줄어든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개발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집에 다 있으니까. 그래, 없으면 안 되지 이거. 이게 당시 전자레인지의 광고입니다. 와, 가장 위대한 요리법. 근데 이후에 이제 간편화된 전자레인지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주 손쉽게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재밌는 게 이 당시 일본 쪽에서 이 마이크로파를 발생시켜서 전투기 조종사를 공격해서 네,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무력화시킬 아이디어가 나왔었거든요. 실제 무기로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파가 금속이 엄청나게 잘 반사되는 걸 몰라가지고 결국은 비행기에 쏴봐야 비행기가 반사해버리니까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가 좀 잘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연구한 게 저 전자레인지를 소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다 도움이 되네 어쨌든. 그쵸, 간에. 그쵸. 이게 진짜 고마운 발견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준혁 씨, 네. 또 혹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동안 썼는데 전쟁 때문에 탄생한 그런 뭐 물용품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음식 남았을 때 이렇게 랩. 덮어놓는 비닐랩. 네네. 네,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셀로판이랑 폴리어마 비닐 리덴이라는 이런 신소재들이 개발이 됐어요. 투명하고 또 방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탄약이나 무기가 이제 습기가 차면은 못 쓰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용도 코팅제 역할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투명하니까 안에도 다 보이고 물에 굉장히 강하네. 그럼 이거를 약간 덮어가지고 식재료를 조금 아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 비닐랩, 와. 네, 크린랩, 네, 이죠. 그리고 볼펜도 이게 전쟁 때문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1938년 한 신문 기자가 잉크가 이게 쉽게 번지고 펜촉이 부러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게 바로 볼펜.
이게 또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 공군이 볼펜을 파일럿 용품으로 정식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공중에서 기압 차이 때문에 잉크가 셀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사용된 거죠. 네. 예, 1953년 우리가 잘 아는 빅이라는 볼펜이 오. 그때 탄생된 거죠. 그거 많이 썼는데. 그 다음에 이 볼펜 뚜껑이 또 너무 좋아. 왜요? 예, 귀팔 때 좋아. 거의 삽이야. 와, 이걸 한번 돌리면은 그냥 빠져. 예, 너무 시원해. 귀 찢어져요. 상처 나요. 아니 살 파야지. 살짝 떠 있어. 자, 이제 그런데 제2차 대전 당시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국이 레이더 개발에 앞장섰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독일군의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유보트. 유보트. 바로 독일군의 부적 잠수함 유보트였습니다. 독일은 유보트를 활용해서 전 세계 바다를 자신의 호수처럼 누비고 다니면서 해상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영국 인근의 해상에서 독일의 유보트로 인한 공격이 일어난 지역을 표시를 한 거죠. 저 빨간 점들이 저기 전부 둘러쌌네 다예요? 완전히. 그 때문에 연합군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함께 이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기세가 대단했겠어요. 좀 안 싸우면 안 되나? 아휴 진짜. 그래서 이 영국군은 독일군의 무선을 몰래 감청을 하거나 스파이를 이용한 첩보전을 벌여서 독일군의 유보트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좀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진짜 무서웠겠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암호해독? 독일의 암호화 장비가 너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독일군은 자신들만 아는 복잡한 암호를 생성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니그마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치인데요.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뭐지? 앨런 튜링은 독일군의 첩보 메시지마다 반복적으로 포함된 한 문장에서 에니그마를 해독할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반복적으로 포함된 한 문장. 이게 분명히 자주 쓰는 단어가 있을 텐데 그거를 찾아서 풀어내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떴죠.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우리 보고 맞추라고요? 근데 편지 이게 쓸 말이 때 뭐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근데 우리 편지 생각해 보면 편지 쓸 있어요. 때? 양각 비슷한데. 의외로 쉽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몇 개가 있어요. 정답! 이런 문장이. 예, 규현 씨. 사랑하는, 어, 친애하는.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지원 씨. 누구에게? 지원... 오답입니다. 지원 씨 오답입니다.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군대에서 보내는 메시지라는 아, 점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정답! 네, 규현 씨. 비상!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준혁 씨. 하이 히틀러? 비슷해요? 이준혁 씨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니까 하이 히틀러 했을 것 같아. 히틀러를 항상 넣어서 편지를 썼구나. 틀어요? 그러니까 이 앨런 튜링에게 힌트를 준 문장은 바로 하일 히틀러, 즉 와. 히틀러 만세라는 인사말. 하이 히틀러가 아니라 하일 히틀러. 독일군의 메시지에는 항상 이 문장이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은 이 특징을 적용을 해서 에니그마 암호를 이제 푸는데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럼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풀지? 그리고 이 이론을 활용해서 1943년 앨런 튜링을 비롯한 학자들이 이전까지 약 1900년 넘는 역사 동안 인류가 쌓아온 수많은 기술을 단번에 앞지르는 엄청난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컴퓨터? 네,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바로 컴퓨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콜로서스입니다. 아, 저게 컴퓨터예요 지금? 아, 야, 저 어떻게 쓰냐 저거. 콜로서스라는 명칭은 거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콜로소스에서 유래했는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죠. 아. 이니그마로 만든 암호가 찍힌 종이 테이프를 콜로서스에 입력하면 1초에 약 5,000단어씩
에니그마 암호와 일치할 때까지 비교를 해줬다고 합니다. 궤도 씨, 이 앨런 튜링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어쨌거나 지금의 모든 컴퓨터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은 여기서 왔다라고 보죠. 앨런 튜링이 처음 생각한 게 과연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공지능까지도 연결을 시킨 사람인 거고 진짜 대단하다. 그 월드 와이드 웹 창시자 팀 버너스-리가 앨런 튜링이 만약에 없었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궁금하네. 혹시 그러면 독일군의 암호를 결국에 영국군이 해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에니그마를 해독하게 된 영국군은 독일군의 이 계획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컴퓨터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영국은 유보트의 위치를 전부 다 독일군보다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독일은 끝났네요, 이제. 예, 그 결과 약 한 달 만에 유보트를 약 40척이나 격침하는 와. 이제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앨런 튜링.